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요. 자,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금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비트코인과 금이 달러의 해칭 자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달러가 많이 풀릴 때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 이제는 방향을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박종훈의 지식 한방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비트코인과 금의 이 차이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서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식 한방에서는 뭐 채권 금리랑 뭐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거랑 다르게 금의 이런 다른 이런 속성,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금이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금과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거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식한방에서 이렇게 보시던데, 그래서 주가의 향방을 예고해주는 강력한 등대이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금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주가의 이런 향방, 이거를 볼 수 있는 등대이긴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금값은 회복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추락하는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이제는 뭐 거울을 비추기에는 조금 뭔가 차이가 난다. 원래는 같이 움직였었는데, 동조에서 이 커플링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디커플링이 난 거 봤을 때는 뭔가 둘이도 차이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같은 가격 변화가 주는 시그널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 주가와 금리 등의 미래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금이 금리의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이 금이 상승하는 거는 그거랑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금이 상승하는 거는 진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한방에서는 원래 이 중국이랑 브릭스 이쪽 일당들을 뭐 별로 생각을 안 해주시니까 이쪽의 위력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고 그냥 미국이 가장 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은 뭐 망해야 되는 존재고 중국은 별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존 버나드는 그게 아니다. 존 버는 5년 뒤 10년 뒤면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패권 국가가 당연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그 필두로 한 러시아나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이 모으는 금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물론 뭐 금리와 달러가 풀리는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부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달러의 패권 과도기, 달러의 패권 전제,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보죠. 기축통화의 패권 과도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금이 이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또 이제 근본위제로 가자, 이런 게 지금 점점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금으로 이제 점점 자금이 쏠리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이런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도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1년에 보면은요, 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금 ETF인데요. 금연물 ETF가 1년 수익률이 66%가 났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96%.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완전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반 달러 파라고 그냥 할게요. 탈달러 파라고 할게요. 그게 거기에서 금을 모으기 때문에, 미국과 반대되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모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 지금 달러 패권, 그 다음에 탈달러화에서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금리고 뭐고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탈달러화에서 선택받은 자산과 선택받지 못한 자산의 차이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발생한 이유는 역시나 달러의 타락이 있겠죠. 지식한방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이거를 어떻게 모면을 했어요. 미국이 다 돈을 풀어서 모면을 했잖아요. 그냥 돈 풀어. 돈 풀으면은
해결이 되니까 그게 돈 풀어서 해결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했죠. 바깥 나라들로 수출을 하면서 점점 커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의 자산 변화도 2007년에 8,800억 달러에서 이제 25년에 6조 5천억 달러로 무려 7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도 펌핑되고 부동산도 펌핑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까지도 펌핑이 됐죠. 물론 금도 같이 펌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타락했다는 이유는 뭐냐? 달러가 그만큼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미 연준에서는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냥 달러를 푸는 걸로 그걸로 위기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런 신용도 당연하죠. 여러분들 달러 우리 지금 원화도 많이 풀어서 쓰레기가 돼 있다, 휴지가 되고 있다. 한국 돈이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무슨 자산이든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있잖아요. 왜냐, 달러를 계속 풀어대니까 위기 때마다 연준에서 달러를 계속 풀어댑니다. 2007년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현재까지 지금 물가가 56%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돈이 휴지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달러조차도 휴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 돈은 물론 더 빠르게 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달러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지식한방 진짜 여기에서도 저랑 생각이 너무 같아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달러가 귀중한 자산, 원화 대비해서 귀중한 자산이라고 요즘 IMF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고 있지만 달러조차도 미 연준에서 엄청나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휴지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더 빨리 휴지가 되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이 푸니까 대단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2007년에서 25년 자산 가격도 급등을 했다. 달러 기준으로요.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풀어대니까 S&P 500 지수가요 365% 늘어났고요. 금값은 423%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무한대로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거는 뭐 말해 뭐해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 미친 듯한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서사가 붙고, 그래서 막 다들 요즘 보면 금 유튜버들 몇 명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지금 보면 양베리님을 알게 돼서 그분이 거의 1티어고 그다음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몇몇 분 제가 또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엄청 좋아해. MZ들도 좋아하고 그냥 뭐 보통 MZ 말고도 4050 세대들도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가서 이게 뭐 블록체인이니 뭐니 서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라서 대단하긴 했다. 이 지금 달러가 점점 휴지가 되는 시대에서 각광받은 자산이 금과 비트코인인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게 오르고는 비트코인이 맞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달러를 들고 있으면은 달러에 이게 1달러의 구매력이거든요. 달러 가치 구매력인데 지금 보면 계속 미 연준이 지금 생긴 이래로 달러를 계속 발행하니까 계속 이게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원래는 1달러로 뭐 허쉬 초콜릿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1달러로 뭐 콜라조차도 거의 못 사 먹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1달러 구매력이 옛날이랑 100년 전이랑 했을 때 엄청나게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에 이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금과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간별 금과 비트코인 대결의 승패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2020년 1월 이후 상승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1123%, 그다음에 금이 185%, 나스닥이 153%, S&P 500이 110%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2025년 그런데 10월 고점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요. 비트코인은 30%가 떨어졌고요. 금은 0.89%, 나스닥은 2.7% 마이너스, 그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뭐 이 세 개 지금 보면 지수랑 금이랑은 많이 안 떨어졌는데 유독 비트코인만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이후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나 이렇게 보니까요. 비트코인은 요 근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제도권 편입 효과가 끝나버렸죠. 요즘 그리고 제도권 편입을 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빠르게 비트코인을 제도권 뭐 이렇게 편입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 주식에서 점점 끝난 겁니다. 이 테마에서 점점 이제 조용해져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잘 못한다. 이 상승세를 타고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넘쳐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하락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이렇다는데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한몫을 한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몫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 저금리로 빌려서 뭐 여러 군데 자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그중에 뭐 비트코인도 많이 투자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이렇게 빠졌었다고 합니다. 27%, 30% 이렇게 빠졌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럼 과연 몇 프로가 빠질까? 이것도 지금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단기채 시장의 뭐 자금 경색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에서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고 개미들이 너무 많이 있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잘 안 간다. 비트코인을 그냥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면요,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 비트코인 뭐 너도 나도 뭐 몰빵을 해서 인생 역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고래들은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MSTR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기에 엄청나게 비트코인 담보로 또 주식 발행하고 또 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지니까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비트코인 버스에 올라탔지만 내려야 간다니까요. 자자자,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여러분들이 내려야 비트코인 버스가 출발한다니까요. 내리세요, 내려. 근데 다 타 있다. 지금 한 명도 내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 지금 상황 같아요. 뭐 이런 자금도 있겠지만 뭐 비트코인 지금 뭐 금리 인하했는데 왜 지금 안 가고 있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오르진 않고, 금리 인하하면은 오를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랑은 뭐 그렇게까지 저는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중에 돈 풀리는 것도 요즘은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가, 저는 그것까지도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주머니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금은 통상 중장기 투자이고 그다음에 중장기 금리에 민감하다. 뭐래, 민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통상 초단기 투자이고 단기 금리에 민감하다. 이것도 조금 물음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민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스콧 베센트가 단기채만 발행을 하면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을 압박을 지속했는데, 이제 단기채를 더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 뭐 비트코인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5년간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을 누른 이유는 보면 금융시장이 이제 자발적인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그것 때문에 또 가치를 얻어서 올랐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코인 육성 정책 때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최대 적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채 발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 준칙이 원래는 단기물이 20%, 장기물이 80%를 유지했는데 스콧 베센트는 25년에 이거를 단기물 55%, 장기물 45%로 발행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기물 비중이 기존에 20%에서 32%까지 급증을 해서 이게 이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였죠. 그래서 요즘 신용경색이 일어났다, 이거 말이 많았거든요. 단기채가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소파 금리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단기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되면서 단기 자금이 많이 이렇게 유동화가 조금 경색이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저는 동의를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원래는 지금 이 단기채 매입 지금 긴축을 양적 긴축을 해제를 하고 완화를 할 때도 일종의 몇 달 텀을 두고 나 이달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엄청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매월 단기채를 제롬 파월이 400억 달러 58조 원을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초 예상되었던 150억 달러의 이 상회가 됐다. 이렇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150달러보다 더 많이 400억 달러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 이게 뭔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장 12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일중에 한두 달, 두세 달 텀을 두고 이때 하겠다 이렇게 천천히 했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11월까지 양적 긴축을 하다가 다급하게 전환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이 단기 자금,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때문에 이게 뭔가 급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자극이 받아서 비트코인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 다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거에 동의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단기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자금이 부족한가가 관건이다. 그런가요? 그래서 400억 달러가 충분하다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은 가격 압박이 지속되면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단기 금융시장 자금의 시금석이다. 그거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껴있고 이거를 큰 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도 비트마인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은 자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좀 여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MSTR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은 비트코인에 레버리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글로벌 큰 손들도 알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이클 세일러를 말라 죽이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있고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 이상 이제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이 셀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거지 이 단기 자금 때문에 오르지 않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예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요즘 보면 역시나 이 달러 해칭과 위기의 이 안전자산은 금이라는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글로벌 큰 손들도 이 비트코인보다는 금으로 이제 점점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아예 진짜 실물 골드바 금을 이렇게 모아가는 지금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그 다음에 탈달러화 이거에 이 가장 큰 자산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라는 게 점점 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 대비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뚝뚝 떨어지면서 그리고 사용 가치도 지금 이더리움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대체 이제는 어디다 쓰냐 있어도 별로 사용 가치가 없고 그렇다고 뭐 디지털 골드라고 했었는데 그런 가치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단기 자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뭐 개인의 생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식 한 방의 생각이라고 해서 존중은 해드리겠지만 저는 동의를 조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파월의 단기채 매입 효과가 비트코인보다 먼저 나스닥을 올림 왜일까? 그래서 버블의 마지막 4단계에서는 오르는 자산에만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 비트코인 가격까지 들어올릴 정도라면 향후 미국 주가의 중기 혹은 장기적 청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해석은 자유니까 예상은 자유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못 올리면 주가 상승은 단기 반등 이 400억 달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뭐 이것도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연준이 더 많은 돈을 찍으면 되지만 문제는 물가 급등에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연준이 뭐 돈을 많이 찍어서 주가 부양이랑 뭐 비트코인 부양도 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금값은 천하무적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부터 그 지식한방에서 금 사라고 했던 것은 돈 찍는 만큼 금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진짜 미국을 필두로 한 이 달러 세력들이 타락했다고 하죠. 그리고 22년 러우전 이후에 더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게 완전 신호였죠. 그때 엄청난 신호를 보여줬죠. 왜냐? 러시아 금융자산을 몰수해버렸잖아요. 그게 완전
진짜 신호였습니다. 이거는 탈달러화 해야겠구나. 미국의 이 반서방파들은 그거에 이제는 똘똘 뭉치면서 금을 모아야겠다.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금값은 계속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값의 최대적은 5년 혹은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이것도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최대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은 이자가 없는데 대체로 장기 금리의 좌우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없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은 이 금에 대해서 왜 세계가 열광을 하고 금의 가치가 왜 계속 오를까? 그거는 여러분들 신뢰의 붕괴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축통화라고 했던 달러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런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오로지 엄청난 믿음이 있었지만 점점 이제 패권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미국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하죠? 부도 그다음에 신용 이 신뢰가 떨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상대방 부도가 없는 금은 여러분들 어디 나라가 파산을 하더라도 금이 이렇게 지불불능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달러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미 국채는 미국이 파산하면 지불불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금은 뭐 파산 이런 뭐라지 위험이 없잖아요. 파산 리스크가 없습니다. 물론 이자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몇천 년 동안 이게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지구의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달러에 대한 이런 신용이랑 그다음에 믿음이 줄어드니까 다시 또 이제 근본이제로 가자. 근본이제 비슷한 걸로 가자 하면서 금과 은이 올라가는 지금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만큼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상승한다. 이것도 이제 맞겠지만 인플레보다 금리가 더 오르면 즉 신용 경색이 되면 금값 상승이 압박을 받는다. 이거는 뭐 그냥 1차적인 이유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축통화의 과도기 때문에 금이 점점 더 이제 중앙은행의 선택을 받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더가 세계 중앙은행들보다 더 많은 금을 담보로 이렇게 해서 금을 모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금이 이제는 달러 대비해서 달러의 부도 대비해서 모을 수 있는 해칭 자산이란 걸 점점 더 이제는 알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알아가는 중이고요. 반면에 뭐 비트코인은 요즘 엊그제 또 나온 이거 소식이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있잖아요. 톱니라고 해야죠. 펀드 스트리트 여기에서 지금 보면 BTC가 6만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가 지금 뭐 1,800달러 여기서 2,0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솔라나는 50에서 7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서 이거를 코인 텔레그래프가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예상을 할까? 점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하락한다는 얘긴데 야 이거 봤을 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더 오를까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제가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비트코인을 투자할래 금을 투자할래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저는 그냥 금을 모아가겠다. 그냥 안전한 금을 계속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식한방 박종훈 대표님도 모르시는 금값 상승의 비밀은 뭐냐? 역시나 이제 반서방파 이 브릭스가 금을 많이 모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국이랑 이런 데를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을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못 하시겠죠. 그런데 트럼프조차도 이제는 G7이 아니다. 여러분들 G7 한번 생각해 보세요. G7이 요즘 잘 나가는 이런 나라라고 보십니까? G7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잘 나간다고 보이세요?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브릭스가 잘 나갈 것 같으세요? 여기는 인구도 많고요. 앞으로 자원도 많고 성장하는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원도 적고 인구도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성장을 더 많이 할 국가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조차도 C5를 결정하자. 유럽을 다 버리고 여기 나와 있죠.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렇게 해서 C5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결성을 해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브릭스에 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지금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뭔가 점점 패권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저도 뭐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존 버나드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존 버나드 말이 틀리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판단해 주셔라. 근데 지금 보면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에서 뭐 이런 화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냥 예시로.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금에 이게 금 담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금이 40% 들어가고 각국의 원자재들이 60% 이렇게 그다음에 각국의 통화가 60% 들어가서 이런 화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게 금이 될 겁니다. 왜냐? 달러가 너무 많이 타락을 하고 있고 남발이 되고 있고 너무 많은 이 달러 자산들이 시중에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즘은 또 이제는 은이 많이 또 올라가고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지난 3년간 은과 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자산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실버, 골드가 지금 뭐 179%, 142%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돈의 암흑 시대, 그러니까 거짓 기축통화 시대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건전한 화폐의 황금 시대가 오고 있다. 금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이 부채가 없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파산 위험이 없는 이 믿음의 상징 금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는 금과 은을 뭐 ETF도 있겠지만 실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25년 가기 전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투자가 요즘 생소하긴 하지만 요즘 많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역사적 50년 만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 투자는 실물이 최고입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물이 최고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모으기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제 거 여기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눌러주시면요 옆에 여기 이렇게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매수하시면은 뭐 같이 뭐 실물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가격만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여기에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 쿠팡에 있는 가격이 막 오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이쪽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다른 거 이렇게 생필품이랑 이런 거 사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클릭한다고 가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도와주실 분들은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진짜 기축통화의 패권이 점점 지면서 이제는 금의 시대가 다시 또 오고 있다. 금분이제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고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뒤늦게 이렇게 다시 또 오른 거 보고 들어오느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먼저 이렇게 가서 서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급진적이니까 이게 바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로 보고 여러분들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